여러분, 혹시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은퇴가 저절로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퇴직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그걸 운용할지 고민하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진짜 실화라고? 하고 의심했던 놀라운 사례입니다. 바로 40세의 국밥집 사장님이 은퇴 자금을 자그마치 10배로 불렸다는 얘긴데요. 별다른 특별한 기술이나 엄청난 투자금을 갖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 여러 가지 꾸준함과 좋은 정보, 그리고 투자와 사업의 조화를 잘 활용한 결과물이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나는 여력이 안 되는데 또는 이미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대규모 자본이 있어야만 은퇴 자금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략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노후 시나리오를 원하는 대로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국밥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 3가지를 나눠볼게요. 구어체로 친근하게 풀어갈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1. 40세 국밥집 사장님의 10배 스토리. 국밥집 사장님 김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김 사장님은 원래 자영업 시작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30대 중반까지 가정도 이루고 애도 둘이나 키워야 했죠.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았지만 점점 이대로 직장만 다니다가는 은퇴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국밥집 인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물론 겁이 났지만 이미 요식업 쪽에 관심이 있었고 시장 분석도 꼼꼼히 해본 뒤에 결단을 내렸죠. 처음에는 영업이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고전도 많이 하셨다는데 국밥집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노후 준비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 커졌답니다. 여기서 김 사장님이 주목한 건 바로 적립식 투자였대요. 나는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만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돈을 국내외 주식이나 펀드에 나누어 배분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국밥집 매출이 좋아지는 시점에도 투자를 더 크게 늘리는 대신 추가 수익을 재투자해서 복리의 효과를 최대화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게 운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투자와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됐죠. 결국 5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김 사장님이 모아둔 투자금과 가게 가치가 무려 10배 가까이 불어났다고 해요. 물론 처음부터 10배라는 목표를 잡았던 건 아니지만 본인도 예상치 못한 높은 성장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불릴 줄 알았으면 진작 시작했을 텐데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국밥집 사장님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장사, 꾸준한 적립식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복리 효과 극대화,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습관. 이 3가지가 시너지를 내서 은퇴 자금을 10배로 불렸다는 거죠. 2. 50세 퇴직 교사의 임학 시작 사례. 두 번째 사례는 50대의 교단을 내려놓은 정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정 선생님은 공무원 연금이 있긴 했지만 은퇴 후의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재취업을 고민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내가 6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전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정 선생님께서는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나 교재 집필 등 본인의 전문 영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참여, 후배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코칭, 이미 작성한 자료나 노트를 정리해 교재로 출판. 이렇게 생기는 수익은 기존의 연금과 함께 정 선생님의 은퇴 이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시작했죠. 아, 내 시간이 이리도 소중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퇴직 후에도 여유와 수입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 선생님이 활용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매달 지수형 펀드나 인덱스 펀드에 넣어서
장기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 교사 시절에는 월급 받아 생활비 쓰고 조금 남으면 예적금 정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분산 투자만 잘해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꽤 알찬 노후 자금이 되겠구나 싶으셨다네요. 그렇게 몇 년만 해도 교재 인쇄나 강의료와 합쳐져 제법 든든한 자금이 마련되었답니다. 정 선생님이 주는 깨달음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거예요.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바로 작은 걸음이라도 떼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3. 55세 택시기사의 반전 인생.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55세 김 기사님이세요. 김 기사님은 택시를 20년 넘게 몰았다고 해요. 운전이야 베테랑이지만 평생 이렇게 일해야 하나, 늙으면 더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걱정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도 마땅치 않아서 은퇴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대요. 그러다가 5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아들이 권유한 리모델링한 집을 단기 임대하는 사업을 곰곰이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김 기사님은 택시 일이 바쁘기도 하고 투자나 사업 쪽은 잘 몰라서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고 웃어 넘기셨대요. 근데 주변에 보니 작은 원룸 3채 정도를 임대업으로 운영하면서 노후 자금을 벌어들이는 분이 제법 많았던 거예요. 김 기사님도 결심을 하고 아들과 함께 은행 대출을 좀 끼고 작은 원룸 건물을 한 채 샀어요. 택시 운전으로 벌던 돈 중 일부와 대출, 그리고 소액의 투자금을 보태서 시작한 건데 운 좋게도 위치가 좋아서 금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달부터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구나 실감. 택시 일에 더해서 월세 수입이 생기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 소득이 늘어나니 남은 돈으로 또 다른 기회를 모색. 물론 초반에는 건물 관리부터 세입자 문제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제법 노하우가 쌓였고 택시 일과 건물 관리를 병행해도 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걸. 이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야나 혹은 조금 공부하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거창한 대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임대 수익 하나가 당신의 은퇴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 자, 여기까지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국밥집 사장님처럼 사업과 투자를 동시에 굴리며 복리 효과를 최대화한 경우, 정 선생님처럼 내가 쌓아온 전문 지식을 퇴직 후에 새롭게 활용한 경우, 택시기사님처럼 낯선 분야라도 용기 내서 도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한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큰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묻지만 대개는 큰 돈이 생겨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모아가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큰 돈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를 무언가가 끝나는 시점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로 소득원까지 만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만 묵혀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취미 혹은 지금의 직업과 전혀 다른 분야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오늘 시작해보세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중고 물품 거래를 좀 더 진지하게 해볼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적립식 펀드나 소액 부동산, PEP 투자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으니 하나씩 공부해보고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그랬듯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급 기술이나 거대한 자금보다는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시도를 이어가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네? 라는 느낌표로 바뀌는 날이 꼭 올 거예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건강, 내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사회적 관계까지 두루두루 챙기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씩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하셨는데도 이막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은퇴 이후의 삶을 더 오래,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지금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